저는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에 사는 이창훈입니다. 저는 원래 시골 태생이에요. 시골서 났고 시골서 컸고, 뭐 농사를 지으며 어디 배운 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, 솔직히. 근데 저쪽에만 해도 일제 말기가 돼가지고 옛날 저 배울 적에 7살에 사립학교라고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그 일제 시기에 일본글을 사립학교 1년을 배웠었고요. 또 해방이 돼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생활이 넉넉지를 못하고 솔직히 하루 한 끼 먹고 살고 두 끼 먹고 살고 그럴 때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저 철도 모르고 어렸으니까 학교도 많이 빠지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8년을 다녔어요. 그러다 또 6.25도 나네요. 그래가지고 솔직히 졸업장도 못 받았습니다.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. 이제 그렇게 자라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고 둘째로 태어났어요, 제가.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4년을 살다 보니까 형님도 아기 나이를 하고 저도 아기 나이를 하고 한 집에 가족이 13 식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4년 만에 넉넉질 못하니까 이웃집 동네 이웃의 젖방살이라고 그러죠. 빈방 노는 빈방을 얻어가지고 살림을 났어요. 살림이라는 건 쌀 한 가마니 좁쌀 2말, 그게 전 재산으로 다 가지고 나와서 가을에 그러니까 그렇게 추수를 거둔 뒤에 나왔죠. 그 이듬해 제가 이웃 동네로 머슴살이를 갔습니다. 할 게 뭐 있어야지. 돈벌이라고 옛날에 머슴살이가 그게 아주 돈벌이였습니다.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1년은 하고 당시 쌀 8가마 보수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아랫동네와 이러다가 제가 초가 3칸 집을 사가지고 내려왔어요. 그랬더니 그 이듬해 그 질이 났는지 또 머슴은 오래난 데가 또 갖고 권고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또 갔죠. 그래 2년을 머슴을 살다 보니까 그때는 애기 둘을 낳고 있을 적인데 그래도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고, 이제 그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초등학교 쭉 이렇게 다니게 되고 큰애가 5, 6학년 되니까 제가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나는 못 배웠어도 전부터 걔네들은 중학교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. 근데 그 당시 우리 서이면 후미리에서는 요 음성중학을 다녔는데요. 차편이 없어서 애들이 걸어 다녔어요. 그러면 겨우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 올라가는 놈들이 여기 아마 8km나 9km 정도 될 거예요.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갔다 걸어오는 게요. 그러면 엄마들도 새벽 밥을 해서 먹이고 곤이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새벽밥을 해서 먹이고 또 아이가 학교에서 오려면 밤에 옵니다. 엄마가 또 어디까지 또 바영을 나가요. 아이고, 남들 그러는 걸 보고서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든지
그래도 조금 가깝고 도시라고 생각하는 데로다가 가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뭐 이불 보따리 간단하게 싸들고서 그냥 충주를 나갔어요. 아무 생각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충주 나가서 참 고생 좀 했죠, 처음에는. 그래가지고서 충주 중학교, 충주 고등학교, 그러다 보니까는 충주 대학교, 이렇게 지방 대학을 애들을 가르쳤어요. 그랬더니 또 부모가 바라는 걸 보답을 하는지 큰 놈이 농어촌 공사에 취업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고요. 뭐 밑에 사남매를 뒀는데 공부 잘하는 놈은 가르치고 못하는 놈은 못 가르치고 또 재주 좋아서 또 출세하는 놈은 하고 쳐주는 놈은 쳐주고 그러던 거군요. 그렇게 해서 두 놈은 잘 됐고 두 놈은 쳐주고 그렇게 해서도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다 시키고 지금은 제가 증손자까지 보고 있어요. 올해 증손자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기간에 저는 그래도 좀 건강했었는데 제 식구가 그만 혈압이 높아가지고서는 어느 한 날 병이 났어요. 혈압이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눈으로 와가지고 망막을 다 끊고 양쪽 눈을 다 망막을 끊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또 결국은 뇌경색 내려와가지고 뇌경색까지 나서 결국 치매가 돼가지고서 13년을 고생을 했어요. 그때 얘기는 진짜 눈물이 나대요. 처음에는 치매인지도 몰랐는데 어느 한날 모망자락의 주먹으로 탁 제 가슴을 내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요. 그 폭력과 폭언을 하길래 처음에는 멋을 모르고 아니 이 여자가 이게 어디다 손을 대고 무한의 짓이냐고 뺨을 몇 대 때렸어요. 그랬더니 더 극성을 떨고 한마디로 참 무식한 말로 더 기어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감당을 못하겠어서 그게 또 대개 싸움이라는 게 밤에 일어나요. 낮에는 제가 드릴로 허둥지둥 일을 하고 나가 있고 그 당시 마누라는 정신은 그래도 차리고 있을 지게니까 밥은 해주니까 집에 혼자 있었고 그러니까 뭐 낮에는 싸울 일이 없지요. 저녁에 만나니까 이제 투덜거리고 그렇게 폭언을 하고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치매 초기더라고요. 그런 걸 제가 몰랐죠. 그래서 소위 보건지소에 가서 어떻게 뭐 보건소 약이 좋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가서 문의를 해봤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음성 군보건소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보건소로 며칠 지내니까 군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. 환자하고 보호자님 좀 오시면 안 되겠느냐고. 그럼 좋은 약이라도 주는 거 싶어서 얼른 갔죠.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등록이 돼가지고 인식표까지 또 위치 추적기까지
모든 것을 다 절차를 밟아 다 했고, 저는 치매 보호자 교육을까지 받았어요. 네, 그랬고, 치매라는 건 참 천하의 아주 못쓸병이던 거만요. 치매 환자는 무조건 당신이 최고야. 당신밖에 없어. 하늘이 모자라라 추워줘야 제가 그 마음을 가라앉혀 줘야 돼요. 그래, 그걸 제가 판단을 하고서는 그 질로부터는 저 가는 데라면 들에 일을 가도 오토바이 태워서 데려가서 앉혀놓고 일을 하다가 어디로 말도 없이 쳐다보면 저마치 걸어가는 거예요, 도로. 그러면 일을 못해도 쫓아가서 데리고 올라가면 안 되죠. 태워가지고 가자는 대로 따라다닙니다. 그 일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농사를 줄이고 하다가 3년 만에는 완전히 다 농사도 접고 환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봤죠. 마누라 소대변을 제가 5년을 받아냈어요. 그러자 에이구 가랑 참 농사라도 안 하니까 아쉬운 것도 많고 한 해 온 게 에이구 먹을 고추라도 그러면 내가 조금 심어야 되겠다. 제가 고추 농사를 주업종으로 많이 했었습니다. 고추를 한 해면은 3,000근 4,000근 이래 이상 땄어요. 그래서 먹을 고추라도 이제 조금 심어야 되겠다. 애들하고 집에서 먹을 거라도 좀 심는다고 해서 고추를 비닐로 딱 한 마키를 씌워서 심어 놓고서는 그걸 제 혼자 못 따잖아요. 저는 마누라한테 매여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아랫동네 아주머니들을 3분을 얻어가지고 경운기에 태워서 고추밭을 놀자면 저 동네를 보면 이렇게 좀 길이 내리막길이 있어요. 거기를 내려오는데 경운기도 한참을 안 끌어봤더니 이제 전에는 경운기를 몰면은 어디 가면 어떻다는 그 성질을 좀 느끼거든요. 근데 한참을 안 물어봤던 찰나 몰랐더니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리막에 그냥 막 사정없이 내려가더라고요. 그러자 그 경운기 사고라고 그러죠. 핸들을 꺾어가지고 1m 높이에 되는 논으로다가 턱 내리는데 앞바퀴가 건천에 걸치니까 경운기 채다가 이렇게 뚝방향을 쳐가지고 앞바퀴는 돌아가고 뒤에 아주머니들은 가만히 잘 있었고 저는 휙 날라가지고 농촌길도 전부 공구리길 아닙니까? 그 공구리 바닥에 붕 떠가지고 떨어진 거지. 허리가 다반 찌뻑하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야. 잠시 동안 정신을 잃었지요. 지금 허리를 못 끊치고 지금 허리가 아파서 걸음을 조금 걷질 못해요. 그런 지가 이제 한 3년 됐네요. 그러는 바람에 마누라를 낮에는 주간보호, 낮에는 요양원에서 데려가고 저녁 먹여서는 또 집으로 데려오고 이래서 주간보호를 보냈었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들어놓으시니 누가 돌봅니까? 그래서 요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요양시설로 보내라고 그랬죠.
그래서 제가 이제 그해 고생을 하고 고이듬에 가니까 한 7, 8개월 지낸대요. 지내니까 이제 내 몸은 거동을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마누라를 데려다가 얼마나면 좀 데리고 있을까 하고, 그건 뭡니까? 출장이라고 그러나? 출장이라고 할까? 잠시 데리고 나왔었어요. 시간을 정해서.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제가 살폈지요. 아유, 완전히 나무등크러기 됐더라고요. 그 시간 몇 개월 동안에. 사람이, 자기가 좀 움직이던 사람이 제가 데리고 있을 적에는 쉽게 좀 얘기를 해서 큰 걸 봤습니다. 마누라가. 옆으로 좀 이렇게 힘을 써봐, 옆으로 들어넣어, 이러면 본인이 하려고는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. 그러면 볼일을 치우기가 제가 좀 편하고 했는데, 요양원에 몇 개월 있었다고 완전히 나무등크러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싼 채 그냥 가만히 있고. 그래가지고서는 안 슬퍼서 뭐 이렇게 벌떡 제끼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려니까 또 내가 죽겠고.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입던 덧옷을, 바지를 하나 더 꺼내다가 바지를 위에다 아예 더 입혀가지고선 그 질로 바로 그냥 보냈지요. 아이고, 그래고는 내가 면회는 자주 올 거야 하고 당부를 했더니, 예, 자주 오세요. 죽을 때까지 올 6월 달에 만나 갔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면을 갔어요. 일주일이 넘어가다가 일주일이 넘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는 거다, 무관심하는구나 하고선 또 열일을 지치고 와서 면을 보고 그랬는데, 아유, 그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불쌍하기만 하더라고요. 그냥. 근데 제가 그 기간에 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. 저 자신도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. 뭘로 좀 내가 해소를 해야지. 저 사람을 보살피지. 내가 병이 나면은, 둘 다 병 나면 보살필 사람도 없고 자식들은 다 객지나가 있는데, 어느 자식이 저 직장 내버리고 부모 돌보고 하겠다고 올 것 같습니까? 제가 정신을 차렸죠. 그래서 저녁이면 나와서 하늘 쳐다보고 소리도 질러보고, 그러자 안 되겠어서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하는 노래교실이 있더라고요. 거길 나갔어요. 갔더니 뭐 잠시라도 그 아주머니들 대개가 젊으신 분들이,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. 젊으신 아주머니들, 또 남자분도 서너 분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70대. 그런 데 가니까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은 뭐 큰오빠 하고, 또 남자분들은 형님 하고 그랬는데 또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취미를 붙이고 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없어졌죠.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제 그러다 나니까는 저는 노래교실에 취미를 붙이고 가야 되는데 이 마누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
두고 내치면은 못 하는 거니까. 기적이라는 게 그 마누라가 이제 그래도면 환자는 기적을 찾아내요. 기적이라는 게 이 찌들한 게 속지라고 채우는 게 맨 먼저 채우는 게 있고, 또 그걸 싸서 팬티 기적이라는 게 있고, 또 그 위에다가 그냥 기적이라고 하더라고. 대형 기적이. 또 전체 몸을 다 싸는 기저귀가 있어요. 그건 상당히 크더라고요. 그런 걸 다 여벌로 가지고 물티슈 한곽 여벌로, 또 마른 휴지 요렇게 좀 납작납작하게 파는 거 있더라고요. 그거 사서 또 여벌로. 혹시 몰라서 가재 수건 같은 거 또 해서 한 가방이죠. 애기들 데리고 다니려면 애기들 기저귀 가방 들고 가면 똑같죠 뭐. 그래 해가지고 노래교실로 마누라를 데리고 갑니다. 처음에는 다들 쳐다보지요, 마누라를. 그러면 나는 곁에서 앉혀놓고 마누라 이 재미있게 놀면서도 마누라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. 아유. 그러자 마누라가 상이라도 찡그러지고 낑 하면은 귀에다 대고 집에 갈 거야? 고개 끄덕끄덕 하면은 그 남 재미있게 노는데 가는 건 또 좋은 일 아니잖아요. 실례가 되잖아. 실구머니 일어나서 뒤로다가 이렇게 해서 가면은 다들 이리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인사하면 인사받고 그렇게 해서 오면은 아유 그러고 다녔어요. 그래 하다 보니까 소위면에 소문이 다 나네. 또 동네는 동네대로 또 하는 걸 다 보잖아요. 마누라 죽고 나니까 나는 불쌍해 죽겠는데 남들은 아저씨는 아주머니한테 할로로 다 했어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니 할롯이라는 게 끝이 있는 거요? 내가 먼저 죽으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요. 저는 이제 또 얘기가 이제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때 내가 나이 70 몇인지 70은 잠깐 넘어섭니다. 그때서 철이 났는지, 아유, 전에는 젊어서는 마누라가 뭘로든 말이라도 한마디 뭐 이렇게 왜 가끔 투정하듯 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? 그럼 이게 있다고 뭐 하는 소리냐고 걸핏하면 귓봉도 올라가요. 제가 성격이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가 되니까 마누라가 착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게 이제 늦게 철이 드는 거죠. 예. 70이 넘어가지고 한날 그랬어요. 제가 충주 살면서 마누라는 충주 있고 저는 청주 가서 뭐 조그마치 담배값이라도 범내하고 가서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돈 100만 원씩이나 주니까 이게 대방 호강이던 거군요. 제가 일하는 것, 힘들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, 사람 시키고 감독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서 가 있으니까요. 세상에 나이 그때
7시 막 되면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2년을 가 있었어요. 가 있는데 한날은 오니까 마누라가 허리가 꼬부성해가지고 심하리가 하나도 없어 보여. 그 저녁에 당신 왜 그래? 어째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? 그러니까 아니 괜찮어. 아니 바른 얘기를 해봐. 뭐 무슨 일이 있어? 뭐 고민하는 거 있어? 그러니까 아니라는겨. 그런데 왜 당신 그렇게 구부러지고 허리가 굽어질라 그러고 기운을 못 차려? 내가 없으니까 밥이 한 그릇 생기면은 아침에 한 숟갈 떠먹고 덮어뒀다 점심 한 숟갈 떠먹고 남으면 다 먹고 뭐요? 남으면 저녁에 한 숟갈 먹어 다 먹고 안 남으면 저녁은 그럭저럭 또 하기 싫어 넘어갔다는 게요. 야,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등 드시고 배부르게 두드려 돈 번다고 흰전만전 돈도 쓰고 뭐 난 밥도 잘 사주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괜한 짓 하고 마누라 고생시키는구나 하고 내가 그러면 정리하고 하는 대로 들어올게. 그러고는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에 간다니까 아이 벌벌 뛰는 거예요. 내 사정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야겠어 그만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이 들었을 때까지 다음엔 열흘이라도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그건 그래 해주지 이러고. 그래서 주로 들어왔어요 집에. 들어와 가지고서 저녁을 오던 날 저녁을 먹고 놀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마누라를 꼭 끌어안고서 내가 다짐을 했죠. 내일 아침부터는 내가 밥 해먹는다. 이제부터는 당신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게 한다. 그러니까 마누라가 피웃고 말아요. 제가 뭐 밥을 해봤나요? 아무것도 안 해봤지.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마누라가 밥한다고 일어나는 거 붙들어서 이불 덮어놓고서는 내가 일어나서 쌀 어디 있어? 응? 쌀 거기 어디 있잖아. 그러면 또 이거 얼마나 하는겨? 얼마나 해먹느냐고 또 묻는 거야. 마누라가 나오지요. 나오면은 말로 해요. 말로. 손대지 말고 말로. 지금 남자들도 부지런만 하면 다 밥 해먹고 다 해먹어요. 전기 밥솥에 딸려 나오는 요만한 공기가 있어요. 그걸로 하나 아프면 한 사람이 먹는 거래. 물론 도시분들은 밥을 조금 잡수니까 남지. 그렇지만 시골서는 그거 한 공기 먹어요. 그걸로 2개만 해야. 그러니까 2개를 했죠. 2개 먹고 나니까 따먹어봐야 밥 요거만치 남잖아요. 이 찬밥이. 점심에 또 해야죠. 굶을 수 없잖아요. 점심에 또 해야지.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또 저녁 먹을 것까지 아주 해요. 저녁 해 먹으면 되지. 기방 뭐 하는 것도 없이 먹고 놀면서 뜨신 밥 해 먹지 왜 저녁거리를 해요. 그리고 이제 그때서는 제가 저거 찬밥이 좀 남으시니까 요거 한 공기하고 반만 하면 되겠다. 그렇게 했었고 한 3일 지내니까 반찬이 아무것도 없네요. 마트 가자.
그때 충주 살고 마누라 병도 안 났을 적이에요. 성했을 적에. 이마트가 곁에 있었어요. 마트 가자. 이마트 가서 생배추 한 단, 한 포기. 한 단이 아니라 한 포기. 뭐 파미 한 단. 파는 뭐 낮게는 뭐 안 파니까 한 단.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재료를 샀어요. 그 뭐 김치도 있고 뭐 반찬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전부 재료를 샀죠. 그 집에 가져와서 마누라 상대 맞은편에 앉아서 이거 배추 어떻게 하는 거요? 썰어서 하지 뭐 편하게 무쳐 먹게 썰어서 해요. 그러면서 얼마 길이고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썰어. 그런 식으로 해서 김치를 하는 걸 배우고 또 모르면 이제 해 먹고 싶은데 모르는 건 묻고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도 먹고 싶죠. 돼지고기는 사오면 그건 뭐 그냥 푹 삶아서 쉽게 먹으면 된다.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푹 삶아가지고 뭐 된장이면 된장, 고추장이면 고추장. 저는 마누라가 식당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솜씨가 있으니까 그 장을 담그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럼 해서 그냥 되는 대로 뭐 누구 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먹었고 어쩌다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걸 사면은 할 줄을 모르잖아요. 그 마누라 보고 또 묻지요. 그러면 또 자기가 하려고 대들면 말로 해요. 말로 가리켜. 손대지 말고 말로 가리켜. 그렇게 해가지고서 소고기도 재우는 거를 배웠고 뭐 예를 들어서 멸치볶음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게 다 배우죠. 지금은 음식 저 혼자 먹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해요. 잘합니다. 반찬도 다 할 줄 알고 쉬운 얘기로다가 뭐 탕도 끓일 줄 알고 볶음개도 할 줄 알고 무침개도 할 줄 알고 뭐 그 정도만 하면은 아주머니들은 다 알아들어요. 반찬 어느 정도 한다는 걸. 그래서 지금은 이웃의 할머니들 또 몇 분이 같이 전에 잘 해 잡수던 할머니들도 나이가 들면은 배가 고파도 당신 잡술 것도 안 해 먹어요. 그러면 반찬도 좀 묻혀다가 드리고도 그래요. 그러면 뭐 좋고 그러고 간에 국도 끓여서 이렇게 한 번 잡술 것 갖다 드리고 이러면은 뭐 물론 주는 거니까 고마워서 맛있다고 하고 먹겠지요. 그렇게 해서도 드리고 뭐 그래서 저는 좀 그럽니다. 그래 아이고 남자가 이런 걸 왜 해와 그러면 할머니 지금 남자 여자 따로 없어. 나이 80이면 먹으면은 너무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남자요. 그냥 친구요. 부담 갖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. 나 먹으려고 끓이다 보니까 많아서 한 그릇 드려보는 거요.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살고 그래요. 뭐 소망이야 뭐 있겠어요.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90인데 뭐 소망이랄 거는 또 뭐 생각지도 안 했고요. 이제 정선까지 봐시니까 뭐 자식들은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어요. 뭐 같이 늙어가는 입장인데요. 뭐 어떻게 더 바랄 거는 없고 그저 있는 대로 저들 몸 건강하면 되는 거고 제가 제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. 저는 제가 사남매의
아들 모조리 아들 셋의 끝머리 딸을 뒀어요. 그랬는데 잘 배우고 못 배웠던 간에 아들 딸 사남매 제가 아이고 저놈 장가 가야지 저는 시집 보내야지 기다리기 전에 이미 다 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려면 가 그럼. 예. 너 뭐 능력 띄어? 너는 네가 버릇이면 능력도 모자르면 좀 보태야지.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가진 거는 없어요. 솔직히 재산은 없습니다. 허나 재산이 뭐가 탐인하고 뭐가 필요해요.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저는 돈은 아무 소용없어요. 제 입만 먹고 살고 친구들하고 밥이나 한 그릇 먹을 돈만 가지면 돼요. 그 돈은 제가 지금 나라에서 나이 먹은 65세 지금 어디 노인입니까? 예. 제가 지금 80하고 87년 87이기는 하지만은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늙은이로 보입니까? 머리만 허옇지. 이 머리는 나이 40대 50대서부터 허연 머리였어요. 그리고 저 자신도 아직까지 늙었다고 생각은 안 가요.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친구들 다 죽고 없어요. 동네에서도. 제 친구들이 다 죽고 친구들 죽고 나니까 자식들 또래 몇 개 더 있나요? 그래서 저는 이제 여보께 전 그럽니다. 내가 충질에도 나가 살다가 왔으니까 살아있지. 동네에 있으시면 나도 다 죽었다. 여보께 그러면 모두 웃어요. 그렇게 친구들이 다 죽고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지금 노인회장을 보고 있고 대동회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못 면해요. 제가 노인회장 본 지도 오래됐어요. 18년도 2018년도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해마다 내놓는다고 해도 그만 그걸 못 내놓고 하는 것이 말만 나면 다들 내빼가지고서는 보셔야 된다고 다 내빼 아직도 3년은 더 봐야 된다고 올해도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굳은 일 맡아가지고 있는 게 골 아파요. 그러나 또 동네 일이니까 저는 먹고 노니까 요새 취미가요. 오토바이 가지고 그 아래 동네는 좀 동네가 커서 해관이 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은 소위 컨트리 클럽 골프장이 들어와 있어요. 저 동네에 앞에 바로 저 집 앞에 이렇게 마주보면 골프장인데 동네 거기에 한 대여섯 집밖에 안 살아요. 이제 그런 작은 동네에 제가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오토바이로 한 5분 거리 큰 동네 와서 거기 살지요. 버스도 들어오지요. 저 동네 골프 저 해관 마당에 종점이래요. 그런데 이리 가서 보면 버스 시간 되면 이제 버스 타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두 분씩 가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. 네. 어디 가실라고? 나 면회 뭐 좀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버스 기다리라고 그래요. 그래 여기 타요. 태워가지고 면회가 볼일 보면 또 태워가지고 오는 거요.
오후에는 또 어떤 아주머니 또 나와 있어. 어디 가실라고? 아니, 농협에 뭐 돈 이자가 둘러매러 가려고 그래요. 아니면은 용돈 조금 또 필요해서 용돈 빼러 가요. 그럼 여기 타시오. 그것도 태워다 줘. 아예 한날 그럴 때가 하루 2번 갈 때가 많잖아요. 농협에 하루 2번씩 갑니다. 오전엔 이 아주머니 태워다 줘. 오전엔 저쪽 아주머니 태워다 줘. 또 친구들이 죽고 나니까 동네 마실 댕기고 벗이 또 아주머니들이요 다.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, 동천이. 그래 그냥 뭐 누집 할까부지 무불간섭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. 뭐 이건 자랑 삼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도 농사를 안 했다가 농사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식들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며느리 시선 말들을 안 했는데 우리 딸 하나가, 딸은 또 살기도 잘 삽니다. 근데 지가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 건데, 아버지가 농사질 적에는 뭐든지 그냥 뭣도 모르고 흔적만적 먹었는데, 아버지가 농사 안 하시니까 아쉬운 게 많어 그러더라고요. 그게 귀에 걸려. 난 또 그래요. 그냥 그래고 말아도 그게 귀에 걸린 거야. 제 농토가 골프장에 다 매입이 돼가지고 농토가 없어요. 집만 가지고 있어요. 그러는데 그걸 기억을 해뒀다가 그 아랫동네 자주 다니다 보니까 또 비닐로 딱 한 바퀴 씌울 만한 밭인데 그 밭이 남의 손에 돌아다니더라고.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없어. 근데 그 아주머니가 농토를 못하니까 남이 도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고구마 심겨줘 하면 요 음성분들 와서 심고 난 모르는 분들이 와서 심으면 파천 이렇게 풀로 묶고 가래 가서 고구마 알만 빼가 뿌리는 기요. 그러는 밭이 있더라고요. 그러길래 그 아주머니한테 아니 저건 내년에 밭은 누가 또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뭘 농사긴 뭐야 또 누가 할지 난 몰라. 그러면 날 줘. 나 주면 내가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. 아이고 고추 좀 심어볼까 하고 그랬더니 붙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도지는 얼마를 줘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도지를 안 받아봐 모른다는 게. 지금 시골에는 땅들이 묵어요. 붙일 사람이 없어서 묵어요. 객지 사람 땅은 그냥 완전히 묵고 지방의 사람도 같이 한 동네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주머니 혼자 계시는 분들 농사 힘들고 못하니까 안 붙이려고 그래요. 그래서 도지가 쌉니다. 700평, 800평 되는 게 돈으로 30만 원이면 농사를 그것도 얼렁 줘요. 허급을 하고 줘요. 붙일 사람이 없으니까. 그렇게 싸요 도지가. 그래서 제가 그거 15만 원을 준다고 그랬지요. 그걸 비율해서 15만 원 주고서는 올해 고추를 심었어요. 지가 전에 고추 전문으로 농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 경험이 있으니까 고추가 잘 됐어요. 한 바퀴 심어가지고 700건을 땄어요. 올해 따기를. 그렇게 많이 땄어요. 그랬는데 고추가 잘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추 농사라는 건 그래요. 첫물은 검어요. 첫물 딴 거를 그냥 이렇게 보관해 내비두면 점점 검어져요. 그러면 나중에 검어지면은 그때서 먹을 사람을 주어면은
검은 거 줬다고 그러고, 또 장사를 주면 검다고 돈을 또 싸게 그냥 가져가려고 들고. 그래서 제가 천물을 사람을 세서 얻어서 땄어요. 지금 인건비가 10만 원씩이에요. 그런데다가 점심을 제가 혼자 있으니까 밥을 못 해주잖아요. 밥값 10만 원을 얹어줘요. 그래, 그럼 본인들 알아서 집에 가 밥을 먹고 다닌다고. 그러면 품값이 33만 원. 고추를 말려서 갖다 빻아가지고 보니까 100근이 딱 나왔어. 고춧가루가 100근이. 근데 그거 한 근에 700원씩 7만 원. 주머니에서 40만 원을 당장 꺼내준 거요. 그 고추 빻아가지고 집에 하나도 안 가져오고 100근을 다 거리에서 남을 주고 왔어요. 돈 10원도 안 받고. 남들은 다 미쳤다고 그래요. 근데 저는 원래 주는 거 좋아해요. 또 주는 거 좋아하고요. 자식들도 줘야죠. 자식들은 나중에, 내가 그 자식들은 지어먹을 만큼 주지요. 그러는데 그건 나는 무슨 마음으로 왜 그렇게 줬느냐. 이 고추는 두어봐야 무용지물이요. 내가 경험을 알잖아요. 그 고추는 점점 검어지기 때문에 두어봐야 무용지물이요. 여러 사람이 주면 그것도 한 봉지에 3kg씩 따랐어요. 한 봉지에 3kg면은 그게 근위로 따지면 10근입니다. 10근. 600g 한 근인데 고추를 그 꼭지를 닦고 씨를 빼고 빻으면 500 나옵니다. 600이 500 나옵니다. 그건 아주 정량이에요. 그러니까 3kg면은 5, 6, 30이 돼서 그게 여근이 정확한 여근입니다. 그렇게 담아 20개를 다 남을 준 거야. 또 그것도 아는 사람만 줬느냐? 아닙니다. 이분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르는 분이 곁에 있어. 이분하고는 물론 알겠지요. 저는 모릅니다. 이분만 드리다 보면 저분은 보잖아요. 모른다고 안 주면요, 그분도 이분도 다 잡수는 분들이에요. 그렇죠? 아까운 생각 안 갑니다. 이건 내가 누굴 주려고 수첩에 적어 가져와서 댕변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이분도 들읍니다. 그러면 저분이 놀래요. 그죠? 그러면 저 갑니다. 드리고 갑니다. 인사만 받고 가요. 나중에 모르는 분이 아는 분한테 고추 주고 간 사람은 누구냐 묻습니다. 그러면 저건 잘 알기 때문에 그분 어떠한 사람이고 뭐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자세히 얘기를 다 합니다. 감사하니까요. 그러면 저분은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죠. 고추 닦은 가지고 먹습니까? 1년 못 먹습니다. 나중에 저분이 이분한테 전화번호까지 내 이름 어디 사는 누구 성격이 어떤 것 다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. 저분이 나중에 전화를 해요, 저한테. 저 고춧가루 몇 근 좀 주세요, 이렇게. 그러면 그땐 파는 겁니다. 저는 무심코 줬지만은 그 대가가 옵니다. 전 그렇게 생활을 해서 고춧가루도 그런 식으로 팔아먹었어요. 제주도에 올해 250건을 팔았어요. 고춧가루로.
근데 제주도에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제주도에서 다 고춧가루를 팔아먹어요?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에요. 제주도 여행 가면은 민속촌은 왜 여행 코스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. 어느 관광지에 갖다 모집을 해서 가도 민속촌은 기본으로 들어가요. 그럼 민속촌에 가면은 그 민속촌에서는 뭐 보약을 판다고 그래나 뭔다나 뭐 파는 게 있습니다. 건강식품. 네. 거기 파는 분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? 한마디로 약장수 아닙니까?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. 거기 여행 갔다가 그게 말 듣고 강의 다 듣고 저도 물건을 샀습니다. 그날. 그러고는 나오면은 그 이제 민속촌 그 주위에 빈집 몇 개 남겨놓고 이제 집 구경하라고 하고 나면은 그 가이드 강의한 가이드 부분은 누구하고 대화만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. 그때 제가 그분을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. 나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왔는데 음성고추 하면 여기서도 알아듣나요? 이름이 나나요? 그랬더니 음성고추는 전국적으로 명성은 떨쳤더라고요. 아, 음성고추 유명하지요.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. 내가 거기서 고추 농사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. 고추 좀 팔아주시오. 고추 팔아주면은 내가 대게 먹을 고추는 충분히 내줍니다.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. 그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? 내가 집에 가면 내 고춧가루를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좀 알려주시오. 그 들이댔지요. 아, 다 알려는데 준다는데 누가 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? 그래서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. 자기네 집 주소가 아니고 사무실 주소.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번호는 서로 교환을 했지요. 그 바람에 내가 이 고추를 주면서 고추를 팔아주면 양딸할게요.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. 아주 양딸할 거요. 그랬더니 비웃더라고요. 집에 와가지고 그때 고추를 이제 팔아먹을 시기는 거의 지내서 이 추석을 지내서니까 고추 시기는 지냈을 끝물이었지. 그러나 저는 고추는 가지고 있잖아요. 고춧가루는 많이 가지고 있지요. 그래도 넉넉히. 하나 좀 작은 걸 찾으니까 작은 게 없어. 하나를 찾으니까 7근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 남아는 나는 흔한 거니까 그걸 보내준다고. 그 주소대로 보냈어요. 그랬더니 며칠 있으니까 잘 받았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. 그럼 잘 받으시면 됐어.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니까 먹어봤나 봐. 그때는 아이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어요. 그럼 잘 먹으면 됐어. 그게 겨울에 귤이 올라오더라고요. 택배가 귤을 갖다 놔. 우짱 귤이요.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온 게요. 또 고춧가루 줬다고 대거리 하느라고 귤을 보냈구나. 마음속으로. 또 나도 귤 잘 받았다고 또 전화를 했지요. 그 약간의 귤이 세 번 올라오는데 한 짝씩 3번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알게 되잖아요. 그 때문에 고춧가루를 5kg를 보냈어요. 5kg면 10건입니다. 10건을 보냈지. 또 그 때문에 또 5kg를 보냈지. 또 그 때문에 5kg를 보냈지. 한 번이 아니고
지속해서 해마다 보내는 거예요. 사람이 그것도 받아먹기가 자꾸 보내니까 받아먹기가 그런지 4년째 가서 아버님 나 50건만 보내줘. 50건을 다 뭐해? 그러니까 아이 그냥 이건 내가 팔아줄게. 50건 팔아줄게. 그때서 이제 효과를 보는 겁니다. 그런데 귤을 그지간에 귤을 보내는데 보니까 귤집 주소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안 그 민속촌의 가이다 이름이 그 이름은 김진순인데 귤박스에 오은정이라고 오더라고. 그 이름에서부터 오은정이라는 사람한테다가 고춧가루 5kg 또 보낸 거예요. 양쪽으로 보낸 거야. 한 번 여기다 트고 나서 귤을 보내면 귤박스에 주소만 적히면 거기다가 또 고춧가루를 보내는 거예요. 이 사람은 난 몰라요. 얼굴도 지금까지도 안 봤어요. 5kg를 보내는 거야. 근데 이 사람들은 아는 척이요. 5kg 고춧가루를 보내니까 이 집에서 깜짝 놀라고 귤을 또 2박스가 올라오는 거야. 이거 난 앉아서 귤만 태기치기잖아. 여기서 보내지 여기서 보내지. 내가 이 귤 다 뭐해요. 동네 경로당에다 한 박스 갖다 풀어먹이니까 나무에서 똑 따가지고 올라오는 거 굉장히 맛있어요. 여기서 사 먹는 귤 몇 배 맛있어요. 그건. 귤 맛있다고 난리가 나는 게 경로당에서.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어디서 난 거냐. 그래. 아니 살 사람 얘기해요. 내가 사줄게. 거기다가 전화를 하니까 귤 판다는 게 얼마 어떻게 판다는 거예요. 한 해께 40박스를 팔아줬어요. 그랬더니 귤집에서 또 얼마나 좋아요. 어? 나중엔 귤도 그만 보내라고 그랬어요. 2박스 10박스가 그냥 아이 그건 우리 못 팔아먹는 거야 이래고 다 올려버렸는데 껍데기만 티가 있어서 못 팔아먹는 거지. 알은 똑같아요. 맛 똑같고 A품 B품 등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. 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연결이 또 되는 거야. 세 군데서 팔아줬어요. 서귀포. 그러니까 서귀포 다 점령한 거예요.